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꿈을 이루어주는 101가지 특별한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브 챈들러 지음, 오종윤 옮김, 국일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욕을 북돋우는 101가지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앞에 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비관적으로 생각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늘 긍정적이거나 늘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비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선택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우는 방향에 따라 의욕이 솟구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성공적인 나, 멋진 나,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상상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그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10살만 젊었어도 시작할 텐데 하는 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잘 살기 위해 5년을 더 준비하고 투자한다고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늦지 않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늙지 않습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이 적나라한 미래를 보는 것을 겁내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재능이 내부에 숨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숨은 능력을 가늠하기 힘들다면 자신의 능력을 알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처럼 상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고 싶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꾸미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상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데 필요한 밑그림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의 근원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노래하고 신나게 춤출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을 때 우리의 몸속에서는 활력 효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체내에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면서 힘과 의욕이 샘솟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즐겁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재미난 일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누릴 즐거움은 바깥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자기 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마음의 생기만 솟아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즐거움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신명낼 만한 일이 눈에 띄지 않거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신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신명나게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의욕이 생기면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때로는 임종의 순간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조인 척하는 것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농구 선수가 게임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여기며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불리합니다. 선수는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힘을 빼지 않으려고 최대한 덜 움직일 것입니다. 물론 그 플레이가
재미있을 리 없습니다. 끝이 없으면 게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생도 늘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만 치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의 게임이 끝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훌륭한 일을 해봐야지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듯 꿈이나 희망을 신기루처럼 내세우는 것을 데니스 웨이틀리는 미지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이걸 해봐야지, 언젠가는 저걸 할 거야 라고요. 죽음에 직면하는 경험을 죽는 날까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임종을 맞는 순간을 또렷이 상상할 수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은 우리를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는 자기 개발의 길에 첫 발을 내딛게 할 것입니다. 내 의지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의지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자신의 성공을 갉아먹는 짓입니다. 의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의지가 자기 내부에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의지 역시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누군가 우리 앞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려 하다가 우리에게 들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난 그렇게 힘이 세지 못해요 라고 말하지 난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말에는 우리도 훈련을 하면 그만큼 힘이 강해질 수 있다는 암시와 함께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먹기로 다짐한 초콜릿을 한 조각 집어드는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의지가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의지를 키우는 작업의 첫 단계입니다. 의지는 우리에게 팔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힘센 팔은 아닐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팔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몫이듯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몫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의지는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의지는 복잡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는 효과적으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의지력 강화는 안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의지는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지가 더 강해지고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작용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내면의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에는 선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피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문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 접근하는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마음으로 하는 게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체스 게임이나 1대1로 하는 농구쯤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일수록 이 문제를 신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자신에게 물으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루전을 쓴 리처드 바흐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선물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운을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야구 코치 존 우드는 누구든 개인의 성공에만 집착하면 인생을 근사하게 살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를 보람되게 사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면 하루를 완벽하게 살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요.
행운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행운을 베품으로써 우리의 행운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행운을 베풀면 우리 인생에도 진짜 행운이 찾아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물론 없습니다. 그저 몇 번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 놀라지나 말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꼭 금전적인 행운을 안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돈 말고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운을 베풀었다면 우리는 우주를 품에 지닌 것처럼 의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성에 얽매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행운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내면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를 찾아 나서는 여행은 여자나 남자나 모두 떠나야 합니다. 설사 자기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자기를 찾고 못 찾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격려나 칭찬은 그저 삶의 양념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양식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밖을 두리번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나가면 됩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나만의 유머를 개발해야 합니다. 햇빛과 웃음소리, 이것이 두려움과 걱정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문제도 어두운 곳보다는 밝은 곳에서 더 잘 해결됩니다. 문제를 밝은 곳으로 끌어내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끔찍한 문제 하나를 고르고 누군가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큰 종이에 해결하는 순서를 정해서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그 문제를 넣어 노래를 지어 부르거나 춤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처음보다 한결 시시해 보이고 덜 끔찍해 보일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체스터턴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삶을 수월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마음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천사가 자기 자신을 그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하물며 하느님은 얼마나 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겠는가. 한마디 유머로 우리의 의욕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풀죽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에는 가볍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은 생각의 한계를 깨뜨립니다. 웃으면 모든 것을 향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 지식의 창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이 창고를 채워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지식으로 창고를 채울지 기준을 확실히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쏟아져 들어오는 허들의 사실들에 의해 우리는 휘둘리게 됩니다. 물론 자기만의 인생을 창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관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인생을 외면하게 됩니다. 콜린 윌슨은 고통이나 삶을 외면함으로써 운명을 우리 발 앞에 놓아주는 것은 운명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자아가 의식을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일 뿐이다. 행복이나 열정의 경험도 우리에게 신념을 심어준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솟아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배우지 않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배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알수록 의욕은 북돋우기 쉽습니다. 두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머리 쓰기도 쉽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존중하면서 자꾸 더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하면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잘못 읽기 시작하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시인 존 키츠는 진실은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사람들에게 솔직할수록 우리 자신의 내부에는 더 큰 힘이 모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이 다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브랜드는 정직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 나밖에 모를 거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쟁이인 것은 나밖에 모를 거야. 내가 나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리가 있나. 이런 생각에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내 판단이야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라곤 조금도 주지 못하는 사람을 엉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믿음이 가는 듬직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진실과 아름다움은 이처럼 서로 분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진실해야 자신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거짓말이나 반쪽짜리 진실은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진실은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고 자기 개발에 필요한 힘과 투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올바른 첫걸음은 먼저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위대하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중하고 위대한 내가 되고자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 책 꿈을 이루어주는 101가지 특별한 선물을 꼭 읽어보시고 모든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